그래서 한국에 하려면 하나 좀 먹다가 우리들 기대가 김수입니다. 여기는 서울역 안내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지금 대규모 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역이 교통정로. 서울역은 서울역입니다.
관리위원회가 잘못하면 선관위 없애면 된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짓을 했다고 떨어져서 억울한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질.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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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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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현재 오늘 2025년 6월 25일을 하루 지난 6월 26일 현재 자정을 1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야간 밤 10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서울역 앞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진정한 저는 애국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우리는 불법을 주장한 적이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그리고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자, 한미동맹을 지키자. 그래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이런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인 것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렵게 성취한 국민주권, 우리의 주권을 국민이 직접 실현해야 되고 행사해야 된다는 헌법 1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이룩한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몇 해 전부터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가장 기본인 선거에 대한 부정의 의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마도 제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모인 분들, 아직도 모르는 분들께서는 전한길이가 왜 저러나, 여기 이만큼 왜 모였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단 하나라도, 한 표라도 우리는 도둑맞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투표권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실천하는 길인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또는 앞으로 있게 될 대한민국의 우리 미래 세대, 자식 세대들에게 넘겨줄 대한민국은 어떤 걸 남겨주고 싶습니까? 바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했는 그 후보가 정당하게 많은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할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든 아니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 아닌가? 3,000명 되는 선관위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누가 부정선거를 저지른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모르고 있을 때는 그거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면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핑계 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소설 같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공부를 좀 해보고 정보를 알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밝히고자 많은 국민들이 알리고자 했던 황교안 전 총리님과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그분들과 먼저 싸워오신 많은 분들, 여기에도 계시는 우리 천 대표님도 계시죠. 이런 분들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분들 생각 한 번만 해보십시오. 황교안 전 총리가 민경욱 전 의원이 무엇을 얻으려고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오직 국민들에게 먼저 알게 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선거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전한길도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들게 되고 많은 국민들께 이제 제대로 알고 갑시다 라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저 역시 많은 손가락질도 받고 전한길이가 왜 저러는가, 음모론자 또는 거구 아닌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나 또는 검색어 중에서 어느 단어만 딱 치면은 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부정선거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정선거가 제대로 된 걸로 밝혀지면은 두려워할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속에서 사실 전한길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 달이었죠. 부정선거 선관위가 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한 200만 건, 지금은 400만 건 됐습니다만은 되면서 민주당이 전한길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선관위 뒤에는 민주당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 방송을 다 모니터할 건데 답변해 보십시오. 전한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한길을 왜 고발했는지 답변을 해달라고요. 저는 민주당 말도 안 꺼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 하는데 민주당이 전한길을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부정선거 또는 선관위 뒤에 민주당이 있는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저도 많은 노력을 했고 목소리를 방송에서 세계를 비판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사진대만장 특종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대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이라고 국민적인 아주 노토리어스 악명 높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거기는 뭐였어? 안민석은 2016년 17년 당시에 최순실이 돈 3조 원인지 정확히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돈을 한 장 나왔네. 여러 장 찍어주게. 여러 장에서 이게 멈춰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그거 폭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되는 게 제가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순실과 같다는 정유라 씨도 너무나 많은 요구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민석 씨에게 모든 국민들께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께도 사과하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민석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 생각나면 다시는 세상 밖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문영배 씨에게 정확하게 언론인으로서 요구합니다. 문영배 씨,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스스로 폭로했지 않습니까? 사법부 내에 좌파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스스로 극좌파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TV조선 유병수 앵커가 밝혀내기를 문영배 씨가 살았던 전셋집이 헌법재판소에서 12억짜리 전세를 구해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것도 수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제자들도 공무원 많습니다만은 박봉에 다들 시달립니다. 어떻게 12억짜리 전세를 구해줄 수 있는지 저는 끝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문영배 씨는 많은 국민들께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상처를 입힌 주범 아닙니까? 지금 얼굴 쳐들고 다니면서 강연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유지만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전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극좌파라고 스스로 고백한 문영배 씨가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지금 나오고 강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좌파 세상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가 지난주 뉴스를 오늘 방송하면서 비판했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아무리 해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란이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문영배 씨는 어제 제가 내일 저녁 친한길 뉴스에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영배 특집을 내일 저녁에 방송하려고 하는데 오늘 김계리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씨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던데 그것을 제가 다 언론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릴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 중에 있지만은 분명히 무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좌파들과 윤석열을 싫어하는 많은 그 세력들은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내란 속에 내란에 덮어 씌워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 당해가지고 넘어간 것 같지만 진실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했던 것은 그것은 헌법 77조에 나온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비상기업 상황이냐 아니냐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알게 됐지 않습니까? 비상기업이 없었더라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에 있는 29번의 탄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었죠. 그리고 비상기업 이후에 또 알게 된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가 2022년 5월달이었는데 그 뒤로
두 달 동안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었고 취임식을 두 달 뒤에 했는데 취임식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무려 178회 2022년부터 2024년 12월 3일 그때까지 무려 178회에 걸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178회에 걸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2년 반 동안에 무려 178회나 대통령 나가라 퇴진하라라고 탄핵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 빵원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원장이 바로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당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 기밀을 중국에 넘겨줬다는 의혹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 정의용 씨를 감찰하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처럼 무려 178회에 걸친 퇴진 주장, 무려 29차례 그 뒤로 합치면 31회에 걸친 탄핵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또 기억나시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딱 이틀 출근했는데 탄핵시켰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중국에다가 군사기밀 사드 기밀을 넘겨준 것을 감찰하고자 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는 게 누굽니까? 이것은 결국은 모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개몽령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세 가지 큰 이유로 비상기업을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슨 국가 세력 척결입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 두 번째가 바로 행정부에 대해 마비시키고자 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 나온 이유 중에 하나, 부정선거만은 밝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이란 비상기업 선포는 지나고 보니까 무엇 하나 나무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그 뒤로 이루어진 일 보십시오. 억울하게 대통령은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오동을 기억나시죠? 오늘 공수처에서 뭐 했는지 또 아십니까? 공수처에서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재판 중인 지기현 판사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누굽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답니다. 또 특검 이관을 시키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기현 판사가 알다시피 대통령 구치소에 계실 때 석방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기현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도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당선되어 놓고는 왜 부정선거 밝히려고 하지? 자기도 그만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뜻 아닌가? 요게 IQ 80 수준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졌었더라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은 떨어져가 핑계 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이 되었지만 본인은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든 향후 치러질 선거를 대비해서 이번만큼은 내가 비상기업을 선포해서라도 부정선거만은 그리고 쓰레기 마피아 조직 선관위만은 바로잡아야겠다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나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치러질 선거만큼은 깨끗해야 된다. 이게 누구 주장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 일어난 일들 가만 보면 퍼즐이 맞춰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권력 연장이나 아니면 본인이 뭘 더 얻으려고 비상기업을 선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바로 희생을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비상기업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연금 받아먹고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5년 임기 채웠으면 끝나고 난 뒤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 나는 필요 없다. 오직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상기업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 뒤로 일어난 일 보십시오. 공수처에서 억울하게 대통령을, 우리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 집어넣고 그리고 석방됐는데 요즘 언론에서 좌파 언론이 뭐랍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저는 지난주 뉴스 언론인으로서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내란 특검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에서 검사만 120명, 수사관까지 5, 600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항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말씀 하시는데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IQ가 3자리만 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란 특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서는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은석 특검의 무리수가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대통령을 법원에다가 체포영장 발부해서 우리 12월 달에 있었던 1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체포할 때처럼 또다시 체포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뭐가 선고됐죠? 바로 체포는 잘못되었다 해서 기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재판에 안 나가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목에 몸무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도 구치소에 가고 그리고 또 재판 다 받는다. 그런데 반면에 재판 연기한 사람, 재판 안 받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중시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도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을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백함과 무죄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당신께서는 희생을 선택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 뒤에 분들도 계신데 제가 좀 오늘 얼마간 해야 될지를 시간을 잘 몰랐습니다. 아직 전환기를 외치지 마십시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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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맞습니까? 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바로 이러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있지요. 오늘 이것은 경찰에다가 신고된 집회입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전환기는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자유고 또 뭐 다른 쪽을 지지하는 것도 자유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178회에 걸친 퇴진 주장, 탄핵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바이든 날리고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를 들어놨다. 그렇게 언론에서 완전히 인권 말살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현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것도 이렇게 모여서 바로 잡아가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부정선거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물려주자는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런 자유함이 넘치는 바로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성종이 들고 말 나온 김 어제가 6.25 발발 75주년 기념일이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래로 70여 년간 우리나라가 전쟁 없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국군과 국민들과 더불어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님 보이십니까? 우리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주한미군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종식시킨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군 사령관이 말했지 않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미국의 적대주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 한반도가 너무나 중요한 미군의 군사기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속에 우리도 이런 주한미군과 그리고 6.25 전쟁 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군 참전국이 16개국 중에서 미군이 90%가 넘었고 사망자, 전사자, 그리고 부상자, 포로, 실종자 다 합치면 14만 명 넘는 미군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땅의 공사라를 막기 위해서 희생한 바로 미군의 희생을 잊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미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부정선거라든가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제 다음에 나오실 다른 연사분들이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라 생각 들고 저는 끝으로 오늘 2025년 6월 26일 현재 이제 11시가 밤 23시가 다 됐고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 정확히 한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27일 0시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2025년 6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바로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나 없나 바로 확인하고자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던 바로 존 밀스 그리고 뉴션 그리고 보스탄 대사 그리고 한 분 더 계시고 거기에다가 오늘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신뢰받고 있는 고든창이 이 5분의 사회도 보고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내셔널 프레센터에서 대한민국의 6.3 대선이 과연 깨끗했는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지 국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현지 시간에 맞추어서 이곳 서울역 앞에서 지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리고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다들. 바로 여러분, 이곳에 모인 분들은 심야지만 모였고 전국에서 서울 외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국 방방 곳곳에서 공정선거, 투명선거 하자는 국민들, 여러분들 응원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언제나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하는 투표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에서도 이걸 밝혀내고자 국제선거감사단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이곳에서 비록 밤늦고 피곤하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권이 바르게 행사돼야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곳에 모이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부디 미국의 국제 내셔널 프레젠터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100%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는 터닝 포인트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도록 합시다. 다같이 우리 딱 한 번씩만 외칩시다. 싸우자!